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로아의 마법 피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 피리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 음악을 들으면 누구든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로아 마을에는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루이즈는 늘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찾고 싶어 했지만 무엇을 해도 평범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축제에서 그녀는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루이즈에게 말하길 마법 피리가 너의 재능을 깨워줄 것이다. 노인은 루이즈에게 오래된 지도와 피리를 전해주며 말했다. 이 피리를 연주하려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도를 따라가면 피리를 연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루이즈는 그날부터 여행을 시작했다. 지도에는 알 수 없는 상징이 그려져 있었고 처음에는 길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오랜 탐험 끝에 마침내 피리를 연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숲속의 호수를 발견했다. 호수 앞에 선 루이즈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음성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루이즈는 피리를 들었다. 피리에서 나오는 소리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호수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그 소리에 매혹되었다. 피리를 연주하는 동안 루이즈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재능, 즉 글을 쓰는 재능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기뻐했다. 루이즈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새로운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영감을 주었고 그 소문은 점점 멀리 퍼져나갔다. 루이즈는 결국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되었고 그녀의 동화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루이즈에게 마법 피리를 건네주었던 노인은 더 이상 마을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바로 마음의 소리를 전해주는 마법의 영혼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이런 전설을 가진 로아 마을은 지금도 마음의 소리를 찾기 위해 온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특별한 장소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마법 피리의 음악이 들린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로 유명했지만 그 주변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신비로운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해 수많은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 마법사들이 산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숲이 살아 숨쉬며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이는 항상 이 숲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꼭 그 숲을 탐험해 보겠어. 이렇게 다짐한 로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입구에는 오래된 돌로 된 문이 하나 있었고 문에는 신비로운 문양과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이는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문에 손을 대며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돌문이 서서히 열리며 로이를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로이는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숲속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공중에는 무지개 빛깔의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거대한 초록빛 섬처럼 보였고 곳곳에서는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음악 소리에 매료된 로이는 음악이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로이가 따라간 길 끝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 중앙에는 연못보다 약간 더 커 보이는 선명한 빛의 돔이 떠 있었습니다. 그 돔 안에는 마법사를 닮은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는 로이를 보자마자 자신에게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노파는 로이에게 자신이 이 숲의 수호자이며 숲이 인간에게 위험한 곳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노파는 로이에게 숲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곳은 수백 년 전부터 특별한 마법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를 탐내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같은 존재들이 숲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이야기를 마친 후 작은 유리병을 로이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특별한 약으로 숲에 대한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이곳에 다시 놀러올 수 있을 것이다. 로이는 그 병을 받고 고마움의 뜻을 표했습니다. 노파는 로이에게 숲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사람들에게 숲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다오. 이렇게 말한 그녀는 다시 빛의 돔 안으로 들어갔고 로이는 그 길을 따라 숲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로이는 숲에 대해 사람들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숲 탐험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로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믿음직스럽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숲은 그대로 오랜 세월을 견디며 마을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숲이 가진 특별한 마법은 로이가 그 약속을 지키는 동안에는 언제나 마을과 그녀를 보호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먼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라 갸르슐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아다니는 호기심 많은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외곽에 있는 고대의 숲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숲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전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에 마법과 신비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갸르슐은 이 전설들의 깊은 호기심을 느꼈고 결국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가방에 물과 음식을 챙기고 용기를 내어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느낀 것은 숲속 깊은 적막감과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에워싸는 따뜻한 기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갸르슐은 숲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숲을 탐험하던 중 그녀는 반짝이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숲의 요정 피카로, 작은 반딧불이만큼이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카는 갸르슐에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하고 숲의 수호자라고 했습니다. 피카는 숲에 위기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숲 깊은 곳에 잠든 고대의 마법이 최근 깨어나기 시작했고 잘못되면 숲 전체에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갸르슐은 피카와 함께 숲 곳곳을 다니며 고대 마법을 잠재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신비한 생명체들을 만나 도움을 청했고 그 중에는 지혜로운 올빼미와 장난기 많은 다람쥐도 있었습니다. 각자 재주는 다르지만 모두 그녀를 도와줄 방법을 한 가지씩 제안했습니다.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는 올빼미의 조언을 따라 갸르슐은 숲의 명상 장소에 앉아 고요히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올빼미가 준 신비한 깃털을 손에 쥐고 숲에 조화로운 기운을 느끼며 서서히 마법의 실체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주위로 숲에 빛나는 에너지가 모였습니다. 그 빛은 숲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마법을 진정시키고 고대의 그들을 다시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갸르슐은 피카와 숲의 모든 생명체로부터 큰 감사를 받으며 자신의 모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이번 모험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이 숲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로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고 갸르슐은 마법의 숲에서 배운 교훈들로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 갸르슐과 마법의 숲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갸르슐을 용감한 영웅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갸르슐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이들에게 호기심과 용기의 중요성을 전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평화로운 마을 세트르비르는 어린 소녀 레이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발에 큰 파란 눈을 가진 호기심 많은 아이였으며 매일 아침 밝아오는 햇살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꿈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레이미는 마을 주변에 위치한 울창한 숲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을 노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마법적 현상과 신비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레이미는 직접 숲을 탐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쿠키와 물이 가득 든 작은 배낭을 메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울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마치 금빛 물결처럼 반짝였고 새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숲을 걷던 레이미는 문득 길 위에 놓인 이상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다른 일반적인 돌과는 달리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돌을 들어올리자 눈앞에서 희미한 안개가 피어오르며 작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레이미는 환상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환한 빛으로 가득한 색색의 정원이었고 환상적인 생명체들이 사방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작은 요정들과 털이 부드러운 작은 동물들이 레이미의 주변을 돌며 인사를 건넸고 레이미는 그들과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지혜로운 얼굴을 한 늙은 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자는 레이미를 보고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렴, 용감한 아이야. 이곳은 마법의 정원이라 하여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단다.
레이지스라는 이름의 그 사자는 마법의 수호자였으며 이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레이미는 정원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는 레이지스에게 어디서 그런 놀라운 힘을 얻었는지 물었습니다. 사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모든 생명체의 조화와 평화로부터 비롯된 힘이지. 나무들의 속삭임, 바람의 노래,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레이지스는 레이미에게 숲을 탐험하게 해주었고 그녀는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며 환상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거대한 폭포 아래에서 무지개를 맞고 천사 같은 고양이들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며 그녀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레이미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새롭게 얻은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레이지스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주었는데 그 꽃은 시들지 않는 마법의 힘을 지녔습니다. 레이미는 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숲속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그 꽃을 바라보며 마법의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신비로운 경험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었으며 레이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랑과 우정이 가득한 전설로 남겨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리하여 푸른 눈동자를 가진 소녀와 마법의 숲 그리고 생명체들의 전설은 세트르빌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전해졌고 마을 아이들은 레이미처럼 많은 모험을 꿈꾸며 자랐다고 합니다. 레이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과 조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지닌 위대한 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